먼저 인사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원권 주거복지지사에서 임대주택단지 관리와 아이홈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오용길 부장대우입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사실 그 원격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준비한 자료를 꼼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쁘신 업무 중에서 이 강의에 참석해 주시느라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주거복지 사업을 지금 LH가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든 걸 하는 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산하 도시공사라든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각 그 자원봉사 아니면은 사회적 그 경제단체 이런 주체들이 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임대주택 그 건설과 공급에 관해서는 저희 LH가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저희가 LH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채팅창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가 좀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50분 정도 진행을 하고 한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다시 질의응답을 통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그 강의는 주거복지의 개념과 정책, 수행체계, 정보지원, 그 다음에 주거지원, 1번 주택지원, 2번 주거급여,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생활지원, 분쟁 조정 및 관리 지원, 주거복지 사업의 미래상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만은, 주 포인트는 4번 주거지원의 주택지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항목들은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주거복지 업무 아니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내용은 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라는 것은 이제 최신 개념인데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고 어떤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어떤 일정 수준의 이상의 주거 환경을 누리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정책 수단으로는 현물 보조와 현금 보조 두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현물 보조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든가 아니면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택지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받는다든가 이런 정책 수단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보조 항목으로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하거나 아니면 융자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주거급여나 전세 임대를 통해서 보증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책 유형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생산자 지원과 임대주택을 찾는 수요자 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보조금, 이건 뭐 정부 주택기금 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세제 예를 들어서 뭐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표적으로 이런 걸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택지 공급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택지 개발 사업을 하면은 택지를 임대주택 용지 60평방미터 이하는 조성원가의 60%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60에서 8호 60초가 8호 이하는 조성원가의 한 90%에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주거급여를 통해서 임대료 등을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주택자금, 구입자금을 융자를 해준다든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금융 지원이 있고 자가 소유자에게는 그 주택 개량 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거급여 사업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다음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주거복지 정책인데 사실 이거는 뭐 저희가 이 파일을 본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그거를 토대로 일부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 크게 필요하시면 읽어보시고 나중에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맨 밑에 문재인 정부 17년 있죠. 주거복지 로드맵 뭐 1차, 2차를 발표해 가지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주거 상황과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 부동산 외부 환경은 대규모 개발 수요가 지금 현재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 측면에서 신규 도시부 개발과 공급 물량 정책을 지향하고 금융 등을 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 물량이 선진국 수준에 이제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편 대개 우리가 주택 보급률 통계를 많이 이용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천인당 주택수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대당 가구 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주택 보급률 자체가 주택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최근에 저희 우리나라 천인당 주택 수가 400명 내외로 아마 내외 수준까지 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5년 전에는 한 360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한 400호 가량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2.5명, 2점 몇 명이더라 가구 원수가 약간 2명이 넘는 집 한 채당 2명이 넘는 가구원들이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한 450호에서 500호 정도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천인당 주택수가 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와 더불어 사실은 공가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도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어떤 슬림가의 도시 세태가 문제가 되고 다시 뭐 도심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해가지고 좀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이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2005년 6월 22일 날 주거기본법을 제정해서 우리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사실 주거급여가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주거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정책 목표로는 이제 2025년까지 전국 공공임대주택을 245만 호 이상 달성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 14만 호 정도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밑에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뭐 연도별로 실적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 지금 현재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우리가 이제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이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한 전체 주택 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8% 정도 됩니다. 아마 이 수치는 OECD 평균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 수치라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제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를 통한 임차금 보조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효율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거 상황과 정책 방향입니다. 그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지원을 연계해서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주거비 부담으로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이상적인 면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 방향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다시피 소득 1, 2분위가 있고 3, 4분위, 5, 6분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 목표를 조금씩 달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득 1, 2분위는 대개 저희가 이제 소득 5분위를 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한 500만 원 내외로 본다라면 1, 2분위는 한 150만 원, 에서 300만 원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분들은 이제 어떤 자기 자산이라든가 소득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임대주택이라든가 집을 가질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영구 임대주택이라든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이런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세의 30% 수준 이하 수준에서 공급함으로써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이분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중위소득 2020년에는 중위소득 45% 이하인 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지급하는데 각 가구원 수별로 지역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한테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3, 4분위 이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급 임대료 책정을 전세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에서 저희가 이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전월세 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은 이제 국민임대주택이 이제 2년에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임대주택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변 전세 시세 절반 이하에서 공급하시는 부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주택 매매 가격이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초과해서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우리나라 평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한 65% 수준에서 전세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55%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요거는 매매 가격이 최근에 급등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전세가의 비중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될 때, 주택 가격이 이제 다운될 때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한 75%까지 가고, 심지어 중소도시 이런 어떤 매매 가격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90%, 현재도 일부 전세가 매매 가격을 초과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사실 임대료는 주택 가격보다 비싸야 정상입니다. 비싸야 정상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임대주택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주택 가격을 일단 지불하고, 그리고 재산세, 그다음에 먼저 각종 보험료, 감가상각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때는 그 비용만큼 추가로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세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만은,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65%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거는, 그거는 나머지 차액 부분이 어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이걸 뭐 캐피탈 게인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게 많을 때는 매매가가 많아서 전세 매매 비율이 떨어지고요. 그게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침체될 때는 기대감이 줄어들어서 전체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개 이제 아까 국민임대 같은 경우 뭐 시중 전세가의 60에서 80% 수준에서 공급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평균 70%로 보면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계산하기 편하게 한 60%라고 치면은 60%에 70%면은 매매가 대비 40% 수준에서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좀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소득 순위 5, 6분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타겟이 이분들은 아닌데 이분들에게는 5년 임대, 10년 임대, 뭐 행복주택. 사실 행복주택은 이게 이제 소득 3, 4분위에 해당하는 국민임대로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이제 공공임대라 그래가지고 이게 10년 후에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당초 이 주택을 설계하는 거는 약간 주택 마련 구입 자금이 부족한 세대들한테 10년간 저렴하게 전세를 살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 구입 자금을 저축하게 하고 10년 후에 분양 전환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수험권이면 수험권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주거복지 종사자들께서는 좀 인식을 하실 겁니다. 판교라든가 광교 지역 10년 임대 분양 전환에 대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사회적 갈등이라보다도 그분들은 좀 싸게 분양받게 해달라 하고 LH 대표적으로 LH죠. LH는 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분양 전환 가격을 결정하겠다. 이런데 이제 좀 실질적으로 이 갈등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판교가 2006년도에 공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공급해서 2010년도 아마 입주를 해가지고 2019년도에 아마 10년 임대주택 거주 기간이 종료돼서 분양 전환에 작년에 이제 분양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하는데 분양주택 같은 경우를 보면은 판교가 동판교, 서판교 공이 합쳐서 우리가 이야기한 8월 15평방미터짜리 840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분양 가격이 4억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여기 2006년도 분양할 때 4억 2천만 원 정도 됐는데 입주할 때 지금 현재 시세가 동판교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15억 시세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서판교 지역도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 당초에 10년 거주 10년하고 분양이면 한 13년 정도 됩니다. 13년 전 분양가보다 두세 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걸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분양 전환 가격을 낮춰달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일리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결과 주변 시세 대비 한 75% 수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고민이 거기에 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당초 분양 받았겠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분양 받으신 분들은 청약저축 1,000만 원, 2천만 원 아마 1,600만 원 이상 가입하신 분들이었고 당시에 임대주택에 당첨되신 분들은 미분양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나중에 당시 가지고 있는 청약 조건의 차이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많은 부분들이 고려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산층을 위해서는 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소위 뉴스테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이게 한 10년 전 정도 그때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뉴스테이 사업지구가 과천 주암지구 등 해가지고 몇 군데 이제 지구 지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저희 이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0년 임대 같은 경우는 분양전환 가격 문제가 하도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분양전환을 축소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좀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관련 법령 체계는 여러분들께서 좀만 알 수 있는 거고 이건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수행 체계.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 수행하는 건데 여기 주거복지 사업을 저희가 3,000명 정도 공사 인력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복지 사업이라는 게 갈래를 우리가 나누다 보면은 정보 지원, 그다음에 주거 지원, 생활 지원, 이게 또 뭐더라 이게 항목이? 관리 지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굳이 나눠보자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지원 항목입니다. 이게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주거복지 기본법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정보 전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자 그런 측면에서 2015년 12월 1일부터 이제 마이홈 센터라고 저희 이제 LH 각 그 주거복지지사에 마이홈 센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에 이제 마이홈 포털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마이홈 콜센터를 설치해서 주거복지 상담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주거복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주거복지 전달 체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현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거 지원, 주택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중점적으로 제가 이제 이 항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주택이 이제 분양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요거는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한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건설임대라는 거는 집을 지어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고 매입임대라는 거는 지어진 집을 사가지고 임대하는 거고 전세임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세를 집주인한테 전세를 이제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한테 그 집 주택을 넘겨주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건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임대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이게 아파트. 매입임대는 이제 다가구, 오피스텔, 일부 아파트도 있습니다만은 소유권 자체가 이제 민간에 있는 걸 저희가 사들여서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건설임대 저희가 공공이 이제 정부 지자체 아니면 정부 투자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한 공공부문에서 건설한 거를 공공건설, 민간 건설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급하는 거를 이제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공공임대는 이제 5년 임대, 5년 임대는 요것도 그 분양전환 가격 갈등 때문에 이게 이제 폐지됐습니다. 5년 임대라는 거는
과거에 그 건설원가하고 감정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이걸 분양 전환 가격 결정하는데 5년만 살고 계속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10년으로 늘렸는데 10년인데도 또 갈등이 계속돼 가지고 지금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납임대 요거는 일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 뭐 저기로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전 정권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정권을 뭐라고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면서 반값의 주택을 공급하자 해가지고 분납임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을 10년에 걸쳐서 나눠내도록 그렇게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건 사실 그 임대사업자에는 LH 손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몇 군데 시범사업적으로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아마 최근에 마지막 공급한 게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매실에 하나 저기 최근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인가? 50년대는 이제 90년도에 공급됐다가 현재는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민임대가 있고 영구임대가 있고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임대주택 종류도 많고 입주 자격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사실 실무자도 이거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실무 1년 떠나면은 잘 모릅니다. 전세임대도 뭐 기존 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원투가 있고 소년, 소녀, 가장, 청년 전세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표를 봐야 됩니다. 매뉴얼을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LH 그 19년 말 임대주택 재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탈 한 120만 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임대가 82만 호, 그리고 전세임대가 23만 호, 매입임대가 한 15만 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이게 한 호당 한 1억 정도, 1억 2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세임대 자체가 막 부채하고 9천 정도 되니까. 그래서 임대주택에 따른 재고가 부채가 저희가 이제 많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 부채 재고를 아까 이쪽에서 임대주택 전담체계 앞으로는 잘 안 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저희 LH공사 부채가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광교 모 단지를 방문했는데 거기 그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그 어르신 한 분이 오셔가지고 혼쭐을 내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LH는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고 부채가 뭐 100 몇 조가 되는데 부채가 그렇게 많이 받고 임대주택 직원도 너무 많고 급여도 많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농담 삼아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임대주택 사업을 해서 부채가 76조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앞에 저기 데이터에 보시면 76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채를 지고 있다. 그래서 임대료를 조금만 올리면 부채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임대료를 좀 올릴까요? 그랬더니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농담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수원권 주거복지지사인데 이제 저희가 자료를 좀 작성하면서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것만 이제 데이터로 작성했습니다. 저희 수원 시내만 저희가 관할합니다. 2만 3천호 가량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이 그리고 이제 뭐 건설임대가 19,000호, 매입임대가 한 4,000호 가량 됩니다. 4,000호 가량인데 여기에다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좀 있습니다. 뭐 우만동이라든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3만 5천호 가량 되는 걸 5천호 가량의 임대주택을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 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임대주택 종류가 이렇게 알다시피 이제 여기 부분에 나오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임대, 신년임대, 기존주택, 청년매입, 신혼부부, 기존 그다음 전세임대도 기존주택, 소녀, 소녀, 가장등, 신혼부부, 청년임대 이렇게 이제 각 종류별로 엄청 많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뭐 입주 자격 그다음에 뭐 저기 요거를 거의 그 수능 시험 볼 수준으로 외워야 됩니다. 저희들 상담하면서 안내문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잘못 상담 드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주거복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저기 주로 이제 소요되는 게 이제 국민임대라든가 행복주택 그리고 매입임대에서 기존 주택 그리고 뭐 신혼부부가 뭐 저기 하는 거 어떻게 말씀드리기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상담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제 전세임대 물론 기존 주택 전세임대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어려운 분들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이 가장 저렴하게 공급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LH 한번 필요하시면 상담을 권유하거나 그래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저희 마이홈센터가 있으니까 마이홈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좀 권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입주 자격은 대개 뭐 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이거는 이제 제가 요약했습니다만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국민인데 대개 1순위는 50%고 1순위가 미달될 경우 2순위가 70%가 됩니다. 행복주택도 뭐 70 이하고 2순위는 뭐 100% 이하고 이제 행복주택은 성격이 좀 다른 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서 도심에 청년, 대학생, 뭐 이런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를 위한 직주 근접의 주택을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뭐 행복주택 그 철도 부지 위에다가 뭐 올려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돈이 엄청 듭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몇 군데 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색인가 가자역인가 그쪽에다가 공급했는데 요거는 그 비용을 감당 못해요. 여기 옆에 보시면 임대 조건이 저희가 이제 주변 전세 시세 30% 이하 영구 임대 같은 경우 국민임대는 시세 60에서 80, 행복주택도 60에서 80, 10년 임대 같은 경우는 시세 92 이내입니다. 이제 10년 임대 같은 경우 8호 이하가 있고 8호 초과가 있는데 8호 초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몇 군데 공급하다가 이미 중단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그 지금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무슨 얼마 전에 정책을 아마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산층도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자. 그래서 아마 8월 이하까지 다시 그 임대주택을 조금 새로운 또 접근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정책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존 주택 8호 이하인데 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뭐 청년, 청년이라는 경우는 뭐 이렇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을 이야기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매입 임대 주택은 시세 30% 이하, 그 다음에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25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인데 요거는 시세 30에서 50% 이하. 이거 사실 세부적으로 좀 주택 종류에 따라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 따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임대주택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면은 LH 마이홈센터에 상담해 보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뭐 신혼부부 1이 있고 신혼부부 2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조금 소득 수준에 맞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해 달라 그런 저기 어떤 그 뭐 핀셋형 그런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그래- 음. 그리고 이제 그 전세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이제 그때 대학생 전세 임대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대학생 원룸에 전세 자금 7천만 원을 지급하니까 아, 모든 대학교 인근의 원룸이 5천만 원에서 전세가 7천만 원으로 그 평준화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그런 건데 좋은 의미에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만은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니까 6천만 원까지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큰 부담이 없으니까 이 부담을 이제 대학생들의 이제 학부모들이 하게 되는데 학부모들은 가급적이면 자기 자식의 자녀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사실 6천만 원, 7천만 원이나 이자는 뭐 보증금 5% 부담하고 차액에 대해서 이자 1%에서 2% 이건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1, 2% 부담하니까 사실 뭐 큰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획일적으로 다들 뭐 저기 전세 임대를 7천만 원 다들 전세 임대를 구해가지고 대학교 인근 원룸이 전세가 7천만 원까지 거의 평준화되다시피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한번 임대주택에 이게 이제 그 국민임대하고 그 공공임대인데요. 임대 조건이라 해서 이제 사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몇 군데만 샘플로 가져와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홈의실 전용 면적 26자입니다. 전용 면적 26이면은 우리가 딱 그 8평입니다. 우리가 이제 환산하면은 8평일 경우 이제 원룸에서 뭐 방 하나가 조금 더 있습니다. 조금 문간방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 임대 조건이 저희가 이제 장초 공급할 때는 지금 단위가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임대보증금 1,300만 원에 임대료 10만 원입니다. 임대료 10만 원인데 요거를 그 임대료를 줄이고 임대 보증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전환 보증금이라는데 전환 보증금 이제 보증금을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800만 원까지 이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보증금 500만 원, 저기 2,100만 원이 되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 보증금 증액은 임대료의 60% 이내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율은 공공임대 같은 경우 10년이라든가 이런 공공임대는 5%, 국민임대는 6%입니다. 전환율을 6%로 이제 전환해서 나머지 요 차액에 대해서 6%를 전환하면 보증금 800만 원 나오는데 대개 저희가 이제 전환 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끊습니다. 100만 원 단위. 그래서 임대료 부분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이 부족한 분한테는 보증금 감액을 해드립니다. 감액을 해드리는데 감액은 보증 감액은 밑에 보시면은 감액 한도는 임대료 36개월입니다. 3년치. 3년치 임대료까지 이렇게 이제 보증금을 3년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까지 보증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임대료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300만 원인데 여기에 800만 원을 전환해 가지고 임대료 17,000원을 부과하면 11만 8천 원. 뭐 20만 원 치면은 뭐 한 20만 원에 3년 치면 660만 원? 그 정도. 500만 원. 이렇게 대충 500만 원, 1,300에서 800 빼면 한 520만 원 정도 되죠. 그 정도 보증금까지 이제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좀 추가해 가지고 살 수 있게 전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감액할 경우는 이제 전환율이 2.5%입니다. 2.5% 그래서 월 임대료 증가분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800만 원에 대해서 2.5%에 해당하는 17,000원, 17,000원만 추가로 부담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 그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이게 이제 서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 환산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세로 환산했을 때 얼마냐. 그래서 보증금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보증금인데 기본 보증금 1,3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을 12개월분을 해가지고 이거를 4%로 나눠주면은 이게 이제 4,350만 원, 4,349만 2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 한 4천만 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전세 환산액을 지금 4%로 준 거는 제가 임의로 줬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환율 5%, 6%, 뭐 2.5% 원래는 3%인데 서민 주거 부담 완화 차원에서 2.5%로 이율을 낮춘 겁니다. 그랬을 때 전환 이율을 한 4%로 하는 거는 합리적인 전환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36형은 전용 면적이 크니까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전세 환산액도 커지는 거고 51형은 마찬가지로 뭐 1억 7천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임대, 호매실 국민임대는 잊었고 광교 32단지 국민임대가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26, 36, 51 호매실은 전세임대가 이제 4,300만 원, 광교 26형은 5,600만 원. 여기는 36형은 6,100만 원, 광교는 7,900만 원, 그 다음에 호매실 5일형은 1억 1,700만 원, 광교 32단지 5일형은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왜 발생하냐면은 이제 주변 시세 차이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전세 시세 60에서 80. 대개 이제 5일형 같은 경우 80%가 적용되고요. 26 같은 경우 60, 36 같은 경우 아마 70%가 아마 적용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주변 시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전세 환산액 임대료가 차이 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주택이 이제에 대해서 샘플을 하나 가져왔는데 21형 전용 면적 21형 대학생 같은 경우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임대보다 좀 비쌉니다. 사회초년생 7,200만 원, 36 신혼부부 1억 2,900만 원, 36 고령자 1억 2,300만 원, 뭐 그 정도 됩니다.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호매실 22단지 복합단지입니다. 영구임대가 있는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21형 같은 경우 1,400만 원, 굉장히 싸죠. 싸고. 요 밑에는 이제 공공임대입니다. 공공임대는 마찬가지로 호매실하고 광교 60단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호매실 7사가 전세 환산액이 2억 2,800만 원이고요. 광교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호매실 8사가 2억 5,200만 원이고 광교 60은 3억 5,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호매실 8사가 이번에 이제 그 분양 전환을 했는데 분양 전환 가격이 한 3억 5천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최고 실거래가가 한 5억까지 아마 5억까지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분들의 상당히 만족감을 갖는다보다도 뭐 약간 그래도 또 뭐 좀 서운하겠죠. 그래도 일정 부분 그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교 60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84는 소위 말해서 33평짜리인데요. 이게 분양 전환 가격이 6억 한 5천인가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광교 60단지 아시죠? 그 도청 옆에 있는 거,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자연은 힐스테이트가 그 광교 중앙역 바로 앞에 있는 게 뭐 한 12억, 13억 하는데 이게 분양자는 가격 한 6억 5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임을 이렇게 이제 받아서 거주하시다가 여기는 10년 만기 분양 전환됐고 호매실은 광교 60단지는 뭐 6년 차에 조기 분양 전환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아직까지 이제 가격만 나왔고 1차 감정평가 금액만 나왔고 분양 전환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분양 전환 같은 경우 홈에이실 5단지, 15단지를 7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홈에이실 21단지, 22단지를 시작했고요. 조만간 뭐 62단지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에서 몇 가지 샘플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이렇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지하도 있습니다만은 저기 예전에 지은 집이라서 반지하가 있고 그래도 이제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는 저희가 이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뭐 좀 아쉽지만은 거주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같은 거 똑같이 아까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했을 때 보증금 200에 뭐 193만 원에 월 3만 원 해가지고 전세 환산 시세 뭐 1000만 원입니다. 전용 20이면은 거의 원룸형인데요. 이거는 원룸형 1000만 원. 좀 비싼 거는 이제 세류동에 전용 면적 90이면은 저희가 이제 전용 면적 8호가 이제 33평형이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큽니다. 방 3개고 2층이고 요거는 전세 환산 시대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주변 아파트에 비하면은 이제 훨씬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조원동 뭐 있고 여기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여기 표시해 놓은 건 보겠습니다. 국반전동 전용 면적 18에 여기 2,300만 원. 이게 뭐 그중 그래도 반지하 빼고 1층으로 이제 조금 괜찮은 지불이라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안구 조원동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주변에 주거 환경이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전용 면적 57, 방 3개 2층짜리 요게 한 전세 환산액이 한 8천만 원 정도. 나머지는 대개 이제 뭐 1,500, 2,000 정도, 8,000, 9,000까지 있으니까 주변 환경이니까 저게 이제 전용 면적 주로 전용 면적에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렴한 주택이 있다는 점을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홈 포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마이홈 포털에서는 뭐 LH가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들도 간단하게 찾아보실 수 있고 또 뭐 자가진단이나 뭐 임대주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이 뭐 포털 사이트에 마이홈이나 마이홈 포털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접속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첫 화면이 뜨는데 먼저 뭐 주거복지 서비스에서는 LH에서 어떤 주거복지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 알아보실 수 있고 여기 위에 자가진단에서는 내가 주거복지 지원을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자가진단 해보실 수 있으세요. 뭐 전월세나 주거 집수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주거 형태나 뭐 가구 소득 인정액 또 가구원 수에 따라서 정확한 결과는 물론 뭐 LH나 뭐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알아보실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내가 조건이 될지 안 될지를 여기서 간단하게 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볼 사항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입주 가능 주택 찾기라고 이제 나오시죠? 여기인데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역별로 여기 매매, 전월세, 공공주택, 민간임대주택 나와 있는데 또 공공주택을 누르시면 이제 뭐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이런 주택들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으세요? 오늘 한번 수원시로 가볼게요. 네. 한번 팔달구로 가볼까요? 누르시면
이렇게 동별로 매입인 뭐 공공주택들 수랑 이렇게 뜨고 있는데 우남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 대부분 매입 임대이긴 한데 영구 임대도 있고 이렇게 주택들이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 어떤 뭐 여기서 3D 뷰도 보실 수 있고 로드뷰나 상세 정보 또 이제 뭐 세대수는 어떤지 주소는 어떤지 이렇게 다 나와서 보실 수 있으세요. 뭐 여기 로드뷰를 클릭을 하시면 음, 이렇게 주택 주변이 어떤 환경인지도 대략적으로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상세 정보 클릭을 누르시면 공급 면적과 또 뭐 임대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어떤지도 여기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이제 이렇게 집 안쪽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클릭하셔서도 확대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 입주 가이드라고 해서 여기 이제 입주 대상이 어떤지 뭐 실거래가가 어떤지 또 뭐 관리비가 어떤지 이런 것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주의하실 점이 이제 여기서 집을 보시고 LH로 연락을 주셔서 나 이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제 사실 이제 입주 신청은 LH 사이트에서 공고가 뜰 때만 하실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이제 임대주택들은 말 그대로 LH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공공주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들이 있구나 알아보시고 이제 공고가 뜨실 때 거기서 이제 좀 더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임대료나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고가 나오는 금액으로 이제 정확히 아실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대략적인 금액이나 뭐 환경 정도 파악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홈 센터 설명을 드렸고요. 이외에도 뭐 오늘 강의에서 이제 있었던 강의 내용 부분이나 또 LH 운영 주거복지 사업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제 이번 영상 댓글이나 또 이제 강의 신청하실 때 나와 있었던 저희 주거복지지원센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